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이뉴스타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 해 동안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드리죠. 예. 네,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감사드리게 할 수 있고요. 네, 대미를 장식하는 그 마음은 어떠세요? 이제 내년을 맞이하는 그런 새해의 신구영신의 마음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밝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자료들 같은 걸 보면 좀 암울한 얘기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네, 그렇죠. 오늘까지는 마지막까지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마무리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나마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뭐 다들 매번 전문가들이 안 좋다 하면 오히려 또 반대로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역발상의 이런 생각도 요즘에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요. 라는 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FED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위로 솟구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의 헤드라인은 너도나도 수소차주 돈 묻어도 될까요? 굉장히 그 기사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잖아요. 네, 쏠깃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수소차 보기 전에 제약바이오주 볼게요. 어제 오프닝에서도 짠 하고 내미쳤던 내용인데 2019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제약바이오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그야말로 1월 효과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미국 진출이나 기술 이전 몇몇 종목들의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네요. 12월 중순 이후 코스피 의약품 업종의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바로 1월 초에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컨퍼런스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의 행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2015년에 한미약품이 이 행사 이후에 대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고요. 유한양행도 이 행사에서 레이저 티닙을 소개한 이후 대규모 계약 성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참가 국내 기업 볼게요. 26개 기업인데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롱티슈진, LG화학,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등등 제일약품. 자, 우려 가득한 2019년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이런 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꿈을 심어주는 건데요. 거기에 바로 꿈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조만간 얘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120세 시대. 좀 끔찍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만 살 수 있으면 실제로 더 많이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보면 거기 최선호주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앞에서 거예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JP모건 이런 헬스케어 업종의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올해 너무 많은 이슈가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보톡스나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대웅제약이 내년 초에 미국의 FDA 승인만 받아주면 이제 회사가 완전히 의료사 회사에서 이제는 보톡스 회사로 완전히 바뀌는 회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3.5%의 상승입니다. 거래 재개한 이후에 그래도 탄력 조금씩 받고 있고요. 최선호주로 제약바이오주. 자, 특히 이런 제약바이오주 2019년에 그 기대감 있나? 오케이, 있다라고 했어요. 셀트리온도 이 기사에서는 보고 있는데 트룩시마와 허주마,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출시 선진시장에 신약이 출시되고 있다. 아까 대웅제약 또 나왔네요. 그렇죠. 이 나보타에 대한 미국 출시요. 우수한 바이오 업체 신규 상장이 이어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다양한 임상 결과 발표와 기술 이전 등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며 제약바이오 주 기대감 얘기를 했다면 정말 기대감이 큰 수소차 볼까요? 2019년의 기대감을 한가득 안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수소차죠. 그렇지 않아도 증시에 힘이 없는 와중에 수소차만큼은 거의 작년 이맘때
비트코인? 네. 이 정도의 열풍이었다라고 할까요? 네, 거의 올해는 그 정도의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예, 특히 증시가 좋을 때 이렇게 수소차가 기대감이 큰 게 아니라 또 안 좋을 때 네, 이렇게 그렇죠. 있는 모양새가 더 두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 내용들 볼게요. 자, 먼저 힘없는 증시에 폭주하는 수소차 시총이 한 달 사이에 5조 가량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83조 9천억 원이었던 시가총액이 89조 원까지 늘어났고요. 자동차나 부품 업종, 수소차 테마는 산타 없는 증시에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최근 급등한 수소차 테마주들을 보면 수익률 100% 풍국주정이었죠. 67% 유니크, 47, 46, 뉴로스, 세종공업, NK, EM코리아, 에코바이오 등등이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소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커 긍정적이라는 분석과 전기차를 제치고 미래차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해석이 맞섰는데요. 아무튼 정부의 수소차 보급 목표는 야심차죠. 거기다 생산, 투자, 고용 다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표를 보시죠.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버슈팅 국면이 맞지만 수소 원료 활용 범위 확장 여부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이한준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자는 수혜가 가능하다. 수혜 가능한 구체적인 면을 체크를 했고요. 하지만 과열 국면이 있다. 부품주는 단기 실적 기여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전망들을 보면 현대차가 판을 벌였지만 주로 오르는 종목은 이 코스닥 종목인데요. 그렇죠. 주요국의 보급 목표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소차 시장 확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무늬만 수소인 짝퉁 테마주를 가려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소차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스테이션을 세우는 겁니다. 스테이션을 세우는 바로 우리가 뭐 그냥 예를 들면 주유소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유소는 돈이 물론 비싸지만 수소차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지만 그리고 또 이 폭발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션을 많이 깔아줘야지만 수소차가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좀 걸림돌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게 있습니다. 물론 보급화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도 정말로 큰 이런 친환경차가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선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은 그래도 전기차가 조금 더 먼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다 보급이 또 어느 정도 된 다음 로 아마 수소차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거. 물론 투트랙으로 같이 가다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차의 열풍이 분명히 불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들보다는 그래도 전기차 쪽으로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타픽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 차 있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차 있는데 바로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차도 좋지만 그 먼저 가시화가 된 전기차에도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수소차에 수만 들어가도 이게 그렇습니다. 기승을 부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참 이런 테마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는데요. 외곽에서 앞서 얘기한 제가 비트코인 거의 작년에 이런 열풍과 비교를 했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쁘다 하는 업종 종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정부의 규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정부가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의 이런 대기업의 편승에 맞춰서 가는 수소차 2019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9년을 기대하는 마음은 온 가득인데요. 이런 종목은 어떠세요? 호텔신라입니다. 올해 면세점에 중국인들이 이제 단체 관광객의 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먼저 호텔신라의 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드 여파나 전자상거래법 우려에 일단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 연고점 대비 48%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소폭 오른 수준인데요. 자, 매출액 성장세가 내년에 올해 중반부터
이어진 가능성이 쭉 연속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15에서 20% 매출액 증가.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4분기에 매출이 낮아질 수 있지만 추세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해요. 어제 4% 이후에 오늘은 조금 눌리고 네,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호텔 신라를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 종목이 있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죠? 하나투어. 하나투어요. 네네. 실적 개선 전망에 네, 4% 그렇죠. 같이 좀 묶어서 얘기를 당연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죠. 네. 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여기 어떤 주식들입니까? 바로 경기 소비재죠. 바로 중국 소비재 주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내수에 대한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내수 바로 소비 진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면세점 관련주들 바로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투어나 투어 관련된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드 이슈로 인해서 정말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생각보다 안 무너졌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규제 이슈가 좀 많아졌었다라는 거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 하나씩 풀리고 있고 어찌됐든 시트리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 관광 상품을 이렇게 걸고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다시 중국인들이 몰려오게 될 거다라는 거. 그러면 투어 주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면세점 관련된 주식들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저 같은 이제 내국인들도 지금 돌아다녀 보면 정말 면세점이 많아졌구나 이러한 규제가 때문에 주가가 많이 힘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호텔 신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점의 강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충분히 1차 목표가 고점이 아니라 1차 목표가 정도의 단기 목표가란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라봐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면세점 강자는 다르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자, 내년에는 경제신문을 읽는 부자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뛰어봐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